상판을 그냥 주방 작업대로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요즘 상부장과 하부장 사이 이 부분을 같이 마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하부장의 디자인에 따라 시공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얘기해서 결정해야 됩니다. 사소한 부분이지만 놓치기 쉬운 부분이기도 한데요. 안녕하세요, 집이야기입니다. 꼭 인테리어가 아니더라도 살면서 한 번쯤 바꾸게 되는 가구 중에 하나가 싱크대인데요. 싱크대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바로 상판입니다. 우리가 견적을 받아보려고 해도 재료를 정해서 물어봐야 되는데 상판은 종류가 너무 많아서 어떤 걸 물어봐야 하는지부터가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상판의 종류를 알아볼게요. 크게 6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PT 상판인데요. PT 상판은 합판에 HPM이라는 표면재를 씌운 재료인데 아마 예전에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엣지 부분이 둥글둥글하게 생긴 싱크대 상판인데 인조 대리석이 보편화되기 이전에 가장 많이 사용했던 상판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거의 안 쓰는 것 같아요. 왜냐면 단점이 너무 치명적이거든요. 시트를 붙인 제품이기 때문에 이음매가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물에 취약합니다. 주방은 물 쓰는 공간인데 물에 약하니까 단점이 너무 명확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임대를 주는 주택이나 원룸에는 종종 쓰기는 합니다. 두 번째, 인조 대리석 상판.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상판입니다. 그만큼 다양한 인테리어 자재 회사에서 제품을 만들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LX, 현대, 롯데가 있습니다. 각 회사마다 수십 가지 종류의 인조 대리석이 있는데 같은 인조 대리석이라고 하더라도 디자인과 종류에 따라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종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전반적인 색상의 톤과 패턴에 따라 고르시면 되는데요.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작은 칩들이 들어있는 디자인이고요. 최근에는 삐안코가라 같은 천연석 패턴의 디자인도 많이 사용합니다. 물론 가격은 일반적인 칩 디자인에 비해 비싼 편입니다. 요즘 인테리어 톤이 전반적으로 밝기 때문에 가장 많이 쓰는 색상은 화이트나 베이지 계열인데요. 무난한 색상이기 때문에 벽 타일이나 싱크대 문짝과도 매칭하기가 쉽습니다. 어두운 상판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뭔가에 긁혀서 스크래치가 났을 때 티가 굉장히 많이 난다는 점입니다. 인조 대리석은 PT에 비하면 월등히 내구성 측면에서 낮지만 다른 재료에 비하면 또 내구성이 조금 떨어지는 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성비가 굉장히 우수하기 때문에 여전히 가장 많이 쓰는 상판 재료입니다. 세 번째, 엔지니어드 스톤입니다. 천연 대리석은 아니지만 천연 석영을 90% 이상 함유한 대리석인데요. 인조 대리석의 단점을 보완한 재료입니다. 장점은 표면 밀도가 높아서 오염 물질이나 세균 등이 스며들기 어렵고 오염에 강하다는 점입니다. 단점은 접합과 샌딩 작업이 어렵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음매가 보인다는 점인데요. 한 판이 길게 나오기 때문에 웬만한 길이의 아일랜드 같은 곳들은 이음매 없이 시공이 가능하겠지만 기역자 형태의 주방 구조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이 이음매가 생기게 되겠죠. 내구성이 인조 대리석에 비해 강하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뜨거운 걸 마음대로 올려놓거나 김치 국물이나 카레 같은 거 흘렸을 때 안 닦거나 하면 안 됩니다. 엔지니어드 스톤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칸스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사실 칸스톤은 현대에서 만든 엔지니어드 스톤의 제품명입니다. 엔지니어드 스톤의 대명사처럼 쓰는 건데요. 1톤 트럭을 그냥 포터라고 부르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각 브랜드별 엔지니어드 스톤의 제품 라인을 소개해드리자면 현대는 칸스톤, 롯데는 레디언스, LX는 비아테라입니다. 네 번째, 세라믹입니다. 세라믹은 100% 천연 광물로 만들어진 재료인데요. 포세린 타일처럼 고온에 구워서 만든 재료인데 그렇기 때문에 내구성이 아주 강합니다. 다른 어떤 상판과 비교해도 내구성은 최고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상판 위에 칼질을 바로 해도 문제가 없고 오염이나 얼룩에도 굉장히 강합니다. 게다가 열에도 강하기 때문에 뜨거운 냄비를 그대로 올려두어도 변형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단점도 명확하죠. 우선 비쌉니다. 인조 대리석 대비해서 3배에서 4배 정도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현장 가공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라믹 상판은 모두 가공을 해와야 하는데요. 예를 들면 싱크볼이나 쿡탑 같은 부속품이 들어가는 자리에 구멍을 미리 공장에서 다 뚫어와야 합니다. 현장 수정이 어렵기 때문에 충분히 디자인을 검토해야 되고요. 싱크대에 설치될 부속들의 치수가 정확하게 전달돼야 됩니다. 다섯 번째, 원목입니다. 이케아 가면 많이 볼 수 있죠? 사실 이케아 제품은 원목도 있지만 나무 무늬 필름 같은 걸 씌운 PT 상판이나 무늬목 상판도 많습니다. 우드 상판의 장점은 예쁘다는 거죠. 내추럴한 홈카페 같은 느낌을 원하시는 분들이 종종 선택하시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명확한 취향이 있는 게 아니라면 저는 좀 말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관리가 어려워요. 이게 말 그대로 자연 재료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1년에 최소한 1회 이상 전용 오일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나무잖아요. 어쩔 수 없이 물에 약합니다. 그래서 고민하시는 분들은 신중하게 생각하고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섯 번째는 스테인리스입니다. 스테인리스 하면 옛날에 쓰던 그 저렴한 주방을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게 아닙니다. 사실 주방의 하이엔드 브랜드에 가면 이 스테인리스를 적용한 제품들이 많습니다. 원래는 가정용보다는 상업용 공간에 주로 사용하던 재료인데 최근에는 가정용 인테리어에도 종종 쓰고 있습니다. 불탑 같은 프리미엄 주방 가구에서도 많이 쓰는데요. 여담이지만 제가 실제로 이 브랜드 제품을 적용해 본 적이 있는데 주방 가구만 1억이 조금 넘었습니다. 이 스테인리스가 차가워 보이는 느낌이긴 한데 그만큼 모던합니다. 디자인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굉장히 세련됐고요. 기능적으로도 위생관리가 간편하고 부식에도 강한 재료입니다. 단점은 스크래치에 약하다는 점, 지문이나 물때가 잘 보인다는 점, 그리고 역시 비싸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6가지 상판을 소개해 드렸는데 가격은 PT, 인조 대리석, 원목, 엔지니어드 스톤, 세라믹, 스테인리스 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가장 많이 쓰는 인조 대리석으로 상판을 결정했다면 다시 세부적으로 결정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요. 우선 상판의 디자인입니다. 상판에 무슨 디자인이 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소한 부분이지만 놓치기 쉬운 부분이기도 한데요. 벽과 만나는 부분에 뒷턱, 뒷선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판의 폭이 원래 600이 기본이었는데 요즘은 700으로 많이 합니다. 이게 100mm 차이인데 집에서는 이런 치수들의 차이가 굉장히 크게 느껴지거든요. 만약에 상판의 폭을 650 이상으로 계획하신다면 뒷선반을 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심플하게 마감하려면 뒷턱만 살짝 올려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전면에서 봤을 때 상판의 엣지 부분을 슬림하게 하는 게 유행인데 12mm까지 가능합니다. 이건 하부장의 디자인에 따라 시공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디자이너와 충분히 얘기해서 결정해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면 일정 부분 가릴 수 있도록 보편적으로 하는 20에서 50mm 정도의 두께로 시공해야 합니다. 다음은 상판의 시공 범위인데요. 상판을 그냥 주방 작업대로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요즘에는 상부장과 하부장 사이 그 부분을 미드웨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인조 대리석으로 같이 마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재료로 말아 올리기 때문에 굉장히 깨끗해 보이고 매지가 없기 때문에 유지관리 측면에서도 용이합니다. 가격에 있어서는 타일보다 조금 비싼 편이긴 한데 만약에 주방만 교체한다고 하면 별도의 타일 작업을 진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시공이 간편합니다. 한 가지 주의할 사항은 이 재료 자체가 열에 강한 편은 아니기 때문에 싱크대 양쪽 끝 부분도 인조 대리석으로 시공하는 경우라면 쿡탑을 벽면에서 20-30cm 정도 띄워주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속품 준비입니다. 싱크대 공사에서 부속품이라고 한다면 싱크볼, 수전, 쿡탑, 후드 정도가 있는데 이 중에서도 싱크볼과 수전, 쿡탑은 미리 준비해야 설치에 문제가 없습니다. 상판을 설치할 때 정확하게 그 부분을 타공을 해야 되거든요. 간혹 상판만 교체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 경우에 비용을 아낄 수는 있지만 생각보다 그 비용 차이가 드라마틱하게 크지는 않습니다. 작업 시간은 현장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3시간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인조 대리석으로 교체하실 경우 설치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먼지가 발생하거든요. 왜냐면 붙이고 샌딩을 하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전에 충분히 비닐 같은 것들로 주변을 보양해줘야 합니다. 상판 비용도 궁금하실 텐데요. 상판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종류가 정말 많고 설치 범위와 디자인에 따라서 차이가 큽니다. 그래도 예산을 잡기 위해 어느 정도 대략적인 감이 필요하신 분들께 말씀드리자면 가장 많이 쓰는 인조 대리석 기준으로 미터당 15만원 내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업체마다 가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적어도 3군데 정도는 견적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견적을 받아볼 때는 자재를 정한 다음 동일한 스펙으로 받아보셔야 비교가 됩니다. 그리고 미터 단위로 계산할 때의 기준은 온전한 판 자체가 다 들어간 면적이고요. 타공이 들어가는 싱크볼이나 쿡탑 자리의 경우는 그만큼 면적 계산에서 빠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싱크대 상판의 종류와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상판은 종류에 따라 금액 차이가 크기 때문에 종류를 잘 결정하셔야 되고요. 이후에 세부적인 디자인이나 시공 범위에 대해 협의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공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에 부속품들 준비해야 되는 것 잊지 마시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영상에 대해 궁금한 점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도움되는 집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또 만나요. 안녕.